시민분들이 답변을 해주신 것 중에 네. 저는 고액 보수, 고액 연봉 이런 답변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능력에 네.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물론 후보자들이 자신의 능력대로 정말 뭐 능력이 뛰어나서 네. 고액 보수를 받고 연봉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후보자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기간에 뭐 근무를 하면서 보수를 받았다. 이런 문제들이 부각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고액 보수, 고액 연봉을 빼자는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또 부적절하게 고액을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조중식 기자는 특별히 뭐 소수지만 혹은 공감이 되는 의견이 있다면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일단 뭐 국가 장관을 뽑는데 청렴해야 한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뭐 운영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국민들이 그냥 전혀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는 게요. 국가의 장관을 뽑는데 청렴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운영할 사람이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용들을 매체를 통해서 좀 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숨기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공개해야 한다. 왜냐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장관 후보가 청렴하지 않은지 혹은 청렴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두 후보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여기 저희가 시민분들께 드린 이 예시 중에 개인적으로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다면 박보영 기자부터 답변을 해주신다면. 네, 저도 시민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이중국적 문제는 조금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군대 비리 같은 경우에는 원정 출산의 경우는 또 특별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뭐 자녀가 이중국적이 있다고 해서 그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보다는 후보자가 정말 적합한지 그 자질을 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글로벌화되면서 이제 해외 이민 혹은 이주에 대한 개념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거나 혹은 해외 자녀들이 들어올 기회가 많은데 이런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이중국적 사실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시민분들도 계셨는데요. 조중식 기자는 혹시 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뭐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의 비리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뺄 거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단지 좀 인상 깊은 의견 인터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음주운전을 좀 뺐으면 한다라는 게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음주운전이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은 되긴 하지만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행위라고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이제 사고를 통해서 다치는 게 아니라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없애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듭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빼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또 시민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또 반대의 의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것이 뭐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채택 가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시민분들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검증 내용이 있는지, 이런 점 때문에 떨어졌던 후보 혹은 이런 점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됐던 후보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지, 박보영 기자 혹시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제가 아까부터 같은 후보자를 좀 거론해서 네. 죄송하긴 네. 하지만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요. 네, 있는 것 그래도 네. 역시 저는 김명수 후보자의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그 청문회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 혹은 네. 횡설수설을 조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여당 의원들조차 좀 답답해할 정도였는데 그 새정치연합 의원이 경력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1975년부터 서울 강서중학교에서 윤리교사로 의무 복무를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처음에는 김 후보자가 약간 질문을 좀 네. 착각을 하셨는지 아니다라고 막 대답을 하셨다가 네. 재차 의무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니까 좀 생각을 하시다가 다시 맞다고 정정하시거나 네. 이런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좀 인사청문회의 수준에는 적절치 않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심지어는 이제 후보자에게 좀 경고를 집중을 네. 해달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좀 웃기는 마치 코미디 네. 같은 상황이 나오면서 좀 인사청문회답지 않게 좀 즐거운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억지로 웃음을 많이 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조중식 기자는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을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라는 게 있다면. 근데 인사청문회가 이번에 처음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소리도 굉장히 네. 높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심하다, 기억에 남는다라고 와닿는 부분들은 그다지는 없었습니다. 네. 역시나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매번 이렇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사실은 매번 이슈가 되죠. 어떤 후보의 부적절한 과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채택이 되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없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이 청문회 검증 시 혹시 없애야 할 게 있는지에 대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없애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문의를 드린 이유는 너무나도 여야가 특히나 여야 후보가 최근에 있었던 정말 인사청문회 검증 전에 자진 사퇴를 한 경우도 있었고 너무나 그 과거의 잘못이 물론 잘못됐지만 그러한 부분 때문에 청문회의 채택 가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너무나 사소한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국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엿보고자 하는 질문 취지도 있었고요. 자, 저희가 세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연이어서 이 청문회 검증 시 그렇다면 이 질문 공세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청렴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이 시민분들은 어떠한 의견들을 내주셨는지 VCR 영상 보시면서 함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 검증 시 질문 공세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이러한 내용에 대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증하는 이들이 과연 깨끗하다고 생각하냐라는 내용인데요. 1번 아니요. 네. 이유는 솔직히 어떤 사람이든 모든 면에서 깨끗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검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실 때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비리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검증하는 사람들조차 조금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검증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깨끗한 사람도 있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답을 중립? 네, 알겠습니다.
검증 시 검증하는 사람들은 과연 깨끗할까? 라는 질문에 어떠세요? 개인적인 그냥 이미지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 국회의원에 관한 인식 속에서 검증하는 사람들은 깨끗할까? 아니면 깨끗하지 않나? 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 다 그 비슷한 그룹들이 하는 검증 처리 방법이다.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그들도 비슷비슷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또 다를 것이다. 네, 다르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청문회 검증 시 질문 공세를 하는 청문회를 검증하는 사람은 과연 깨끗할까?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국회 이미지에 관련이 있겠죠. 각자 생각하는 국회 이미지에 관련된 문제도 연관이 있는데 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뭐 그들도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원래 문제가 많으니까 다 모든 부분에서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요. 그들도 알겠습니다. 똑같다. 그들도 똑같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네. 사람들은 항상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자기의 일은 또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검증하는 사람들도 똑같다.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사람들, 심사위원들은 과연 깨끗할까라는 질문인데요. 네.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길이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깨끗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혹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저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 친구분들이 네. 좀 그런 쪽이 그러니까 비리 같은 걸 좀 많이 알고 있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랑 똑같다고까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제 주변에 친구들이 다 아버지가 의원이시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비리를 아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청문회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 검증하는 그 위원들은 과연 깨끗한가 아닌가 하는 질문인데요. 글쎄 보통 안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르더라도 저도 왠지 그렇게 생각해요. 나 신문이나 봐도 뉴스를 봐도 네. 계속 이렇게 비리가 터지고 예. 뭐 지금 시의원 그 청부살인 김영식 시의원이요. 네 그런 것도 보고 글쎄 물론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전혀 깨끗하지 않다거나 뭐 하는 일이 없다거나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유가족 얘기 나온 것도 그렇고 예. 전혀 별로 깨끗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예. 대통령 비판하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나머지 사람도 그렇고 네, 좋은 이미지가 없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알겠습니다. 느낌. 네. 그렇다면은 그들도 역시 똑같다. 검증받는 사람이든 검증하는 사람이든 비슷하다. 네, 이런 다시 말씀. 거기서 그거 같아요. 거기서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청문회 질문 공개 때 정치 국회의원들이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네, 네. 그럼 이러한 내용들 중에 뭐 도덕적이고 깨끗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요, 거의 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뭐 청문회 보면 대부분 다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해서 별로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별로 네. 일단 청문회를 검증하는 사람들은 과연 깨끗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청문회도 잘 모르시고 청문회에 대해서 정의 정도만 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미지를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문회 어떤 국회의원, 청문회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또 다른 국회의원들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이유 여쭤봐요. TV 속에서도 뭐 논란 같은 거 계속 일어나고 그러는데 저희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쪽 세계 사람들도 이게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맨날 논란 뭐 그런 것도 일어나는 거 보면 네.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청문회 검증 시에 이제 질문 공세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과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네. 당당하고 깨끗할까요? 과연 그렇게 당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변명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당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따로 있나요? 왜 막 우리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막 돌려서 말하고 사람 결국에는 자기 이렇게 주장 내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 이렇게 내리는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너무 바보 같다. 괜찮아요. 청문회 검증 시에 이제 질문 공세를 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세요? 100% 당당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그냥 사회적으로 문제 같은 거 봤을 때 그냥 한두 사람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막 질타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뭐 그런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리 분들이 다 질타를 받는 거 보면 그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자기가 다 완벽하게 깨끗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청문회 검증 시에 이제 질문 공세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질문하는 국회의원들. 그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깨끗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제가 확실치 않은 내용이라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문회 검증 시에 질문 공세를 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국회의원들도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도 그 최근에 뭐 시위원만 하더라도 뭐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만큼 뭐 권력이 있는 분들은 다 뭔가 좀 뒤가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 검증 시에 이제 질문 공세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에 대해 청문회에서 반박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항상 그 높으신 자리에 있으신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다. 네. 그럼 청문회 검증 시에 이제 질문 공세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도 다 파헤쳐보면 뭔가 비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다 파헤쳐보면 비리가 있을 것 같다. 네. 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시청자 그리고 시민분들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청문회 검증 시 이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향해 질문 공세를 펼치는 이 국회의원들도 과연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먼저 어떠한 답변들이 나왔는지 박보영 기자가 짤막하게 살펴주시죠. 네, 청문회 검증할 때 질문 공세를 하는 국회의원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시민들의 답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분은 사람마다 다르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분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고 회피하는 행동을 많이 봤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분은 완전히 당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국회의원 및 고위 관직자들이 질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분은 당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자기 주장보다 남을 깎아내리기 급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분은 깨끗하지 못하다, 보이지 않는 비리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분은 역시 깨끗하지 못하다. 고위 관직자들은 대부분 감정적인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지막 분 역시 깨끗하지 못하다. 권력이 있으면 비리가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다수의 분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것에 대한 이유도 참 다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답변, 전체 답변의 응답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보영 기자 또 진행해 주시죠. 네, 전체 응답에 대한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80%로 많았습니다. 반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분도 20% 나왔습니다. 네, 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았습니다. 비슷비슷하다,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자기 주장보다 남을 깎아내리기 급급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다 똑같이 청렴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참 어렸을 때 부정을 저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슈퍼마켓에서 용돈이 부족해서 아주 어렸을 때 슈퍼마켓 물건을 조금 손을 대다가 또 어르신께 꾸중을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한번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죠. 우리 박보영 기자는 어렸을 때 혹은 살아오면서 이런 점은 좀 내 인생에 있어서 좀 부적절했던 행동인 것 같다. 어떤 경험이 있을지. 글쎄요, 저는 딱히 전 정말 착한 학생이고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딱히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런 거는 없는데 있다면 시험 볼 때 살짝 컨닝한 거? 친구 쪽지 시험을 볼 때 그렇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시험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컨닝. 네, 정말 큰 작은 시험에서 얼굴이 빨개지네요. 작은 시험에서 했었다 요 정도지 이렇게 후보자분들처럼 이렇게 대단한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이 크고 작은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조중식 기자는 혹시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 아쉬웠다라는 게 있다면? 글쎄 되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깨끗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또 샴푸를 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샴푸 냄새를 솔솔 풍기시는데, 조중식 기자는 깨끗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다시 삼천포로 빠졌는데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 국회의원들, 질문 공세를 퍼부는 국회의원들 깨끗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지 먼저 박보영 기자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분들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시민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100% 깨끗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말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이 사실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그 사회 소시민분들, 많은 시민분들은 이렇게 큰 비리를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후보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비리 또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를 좀 더 올바르게 하면 시민분들도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이 차트의 분석과 비슷한 답변, 즉 조금 깨끗하지 않을 것 같다. 털어서 먼지 얼마나 많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냐라는 문구까지 이렇게 이슈가 되겠느냐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중식 기자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공세를 퍼붓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똑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뭔가 청렴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가 있었으면은 좀 어느 정도 깨끗하다라는 의견도 어느 정도 희망을 좀 갖고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전혀 나오지가 않았다는 부분이 좀 너무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 중에 이제 권력이 있으면은 비리가 있다라는 인식이라든가 비리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많이 보아왔던 모습들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정부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게 또 전부 다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청렴하게 떳떳하게 공정하게
국가 정책이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 힘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부정적이고 비리가 많은 의혹이 많은 부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역시나 아무래도 안 좋은 소식들이 뉴스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특히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나 안 좋은 소식들, 물론 깨끗하고 청렴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국회의원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차트에는 아쉽게도 뭐 깨끗한 것 같다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조중식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언론을 통해서 이 안 좋은 소식들이 조금 많이 방영이 되다 보니까 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명하죠. 뭐 유명하다기보다는 자주 쓰이는 문구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국회의원들도 부정부패를 저질러 놓고 원내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을 너무나 꼬치꼬치 캐묻는 것 아니냐라는 또 시민분들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인사청문회고 또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정운영자의 장관에 대해서 어떠한 후보들이 당선이 아닌 채택이 될 것인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아까 조정식 기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꼭 꼼꼼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여와 야가 청문회에서는 극과 극을 달리는데 또 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김영란법이 있죠. 이 부정부패 방지 및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뭐 뇌물을 받거나 하곤 이해 당사자가 조금 부정부패 관련 돈을 받았을 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이제 계류 중이고 뭐 통과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에 상정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통과가 조금 됐는데 지지부진해 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안 좋은 점은 여야가 짝짝꿍이 맞고 또 조금 뭔가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갈리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패널 분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답변을 분석해 본 결과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대다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저는 공감이 갑니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의견들이 있으실지 먼저 박보영 기자부터 대다수의 답변이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유 부분에서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이 눈에 가네요라는 게 있다면 일단 권력이 있으면 비리가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우리의 사회 단면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권력이 있어도 비리가 없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왠지 고위 권력자들은 비리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인식을 시민들도 그러시고 저 또한 약간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못하고 회피하는 행동을 많이 봤다. 이런 답변을 보면 사실 이런 게 인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고위공직자들이 몇몇의 고위공직자분들이 그런 모습을 사회적으로 뉴스에서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이제 권력이 있으면 비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유를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조중식 기자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쉬는 시간에 짤막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제 비리도 저질러 본 사람이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리를 저질러 봤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을 콕콕 집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내주셨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중식 기자는 혹시 기타 의견 중에 눈에 띄는 의견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띄는 의견이라고 하면은 권력이 있으면 비리가 있다라는 부분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권력이라는 것 자체를 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땐 좀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국민들의 이러한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든 네.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네.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 뭐 정부에서 지금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권력을 좀 남용하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지 않나 보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들이 좀 들어서 네. 이런 부분에서 권력이 있으면 비리가 있다라는 인식을 조금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공감이 갑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으면 뭔가 그 권력을 갖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또 어느 정도 본능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부동산, 특히나 이 비리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권력이 있으면 이제 비리가 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주 옛날 얘기지만 초등학교 반장 때 뭐 교실이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청소 반장에게 왜 청소를 안 하느냐 혹은 주번에게 칠판이 조금 더러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 옛날 얘기를 꺼내서 송구합니다만 또 그러한 생각이 짤막하게 났습니다. 자, 저희가 네 번째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청문회 검증 시 질문 공세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다수의 시민분들은 조금은 그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청문회, 인사청문회 검증 수준에 대해서 더 높여야 할지 혹은 낮춰야 할지 혹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어떠한 답변을 해주셨는지 VCR 영상 함께 보시죠. 다섯 번째는 앞으로 청문회 인사 검증 수준을 더 높여야 하냐 아니면 낮춰야 하냐 아니면 지금 현상 유지해야 하냐. 잘 청문회 인사 검증 같은 데에서 네. 대해서 잘 모르지만 네. 좀 검증 같은 그런 절차가 네. 강해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검증 기준을 꼽자면 어떤 거를 추가하실 수 있을지? 약간 범법 이런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범법자, 뭐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음주운전, 혹은 폭행치사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마지막으로 청문회 인사 검증을 더 높여야 하는지, 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지, 혹은 낮춰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상 유지해야 하는지. 저는 이 검증 수준을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뭐 국회의원이라는 게 청렴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당연히 청렴한 것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좀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 그 총리 후보 때도 그렇고 너무 이 청문회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 인사 검증 수준 더 높여야 하는지 아까 그 조건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더 추가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 네. 지금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지금이 좋다. 네. 네, 적당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되나요? 더 추가되면은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네. 보통 사람들이 좀 어기고 사는 거 있을 것 같으니까 국회의원 막 그런 사람들하고 이 정도만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이유 여쭤봐도 돼요? 이유요? 네. 이유요? 잘 모르겠는데 바쁘니까 그래도 좋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청문회 수준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청문회 인사 검증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위를 더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 가장 적당한지. 수준 말고 수위요? 네. 수준이 곧 사실 수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더 깐깐하게 해야 된다. 혹은 여기서
이 부분은 좀 지금 수준으로 해도 이중국적 같은 경우는 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수준으로 해도 되고 이유는 자세히 몰라서 어떤 부분을 검증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청문회 검증 수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검증 수준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 혹은 지금이 가장 이상적이다. 네. 저는 그냥 지금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어떻게? 그냥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는 그냥 만족할 만한 기준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로 한다면 어떤 부분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거 확실히 모르겠네요. 지금까지는 좀 부족하다. 네, 됐어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검증 수준을 높여야 하나, 낮춰야 하나, 혹은 지금이 가장 적당하다.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높여서 낱낱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거다. 수위를 더 높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위를 높여봤자 네.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수위를 높여봤자 그렇게 더 깨끗해질 것 같진 않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만큼 물밑으로 지나가는 뭔가가 엄청 많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네. 그러면 인사 검증 수준을 혹시 높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때마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 후보에 대해서는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 후보에 대해서는 좀 낮춰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청문회 인사 검증 수준을 더 높여야 하나요? 아니면 높이지 말아야 합니까? 이 부분은 여기 앞서 3번에 있는 이 6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으로 또 세밀한 기준 조건 혹은 검증 요건이 필요하다. 혹은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유. 대답은 했지만 이유는 설명할 게 없네요. 설명은 충분히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기준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청문회 인사 검증 수준을 더 높여야 할까요? 아니면 낮춰야 할까요? 높여야겠죠. 높여야 해요? 네, 더 높여야 하는 철저하게. 이유는요?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좀 더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괜찮은 네. 사람으로. 그러면 인사청문회 검증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게 검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100%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더 높이거나 낮추거나 유지하거나를 떠나서 정말 깨끗하게 그냥 사실적으로 다 검증하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 인사검증 수준은 높여야 할까요? 낮춰야 할까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까요? 그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예, 인사청문회. 네, 아예 몰라가지고. 그러면 청문회 검증 수준이 현행보다 높아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높아졌으면 좋겠다. 낮춰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대로 유지하거나 높아지되 검증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네. 뭐 국회의원들이 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좀 더 공정성 있고 좀 생각 있는 청문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문회 인사 검증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할까요? 아니면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현행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될까요? 그 수준을 물론 높으신 그분들을 청문할 때는 더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관심이 잘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수준을 따진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더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게 더 오히려 요즘 지금 평균을 유지하면서 다른 쪽을 모색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해요.
앞으로 청문회 인사검증 수준을 높여야 할까요?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은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까요? 높여야 돼요. 높여야 한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높여야 할 것 같다. 네. 네, 5번째 질문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터뷰 영상 보고 왔습니다. 청문회 수준에 대해서 지금보다 높아져야 할지, 낮아져야 할지, 혹은 현재 수준대로 유지돼야 할지에 대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이 어떠한 의견들이 나왔는지 박보영 기자가 또 짤막하게 살펴주시죠. 네, 앞으로 청문회 인사검증 수준에 대해서 시민들이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 수준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기준이다. 그 다음 분은 검증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지금 기준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분 역시 검증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비리가 없도록 검증을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분은 그때그때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검증 수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분은 역시 검증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라를 운영할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분은 검증 수준을 낮춰야 한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분은 검증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범법 행위 같은 것은 더욱 까다로워져야 한다. 마지막 분은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사람들을 일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높여야 한다, 낮아야 한다, 혹은 지금 상황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크게 3가지의 갈래로 답변을 해주셨죠. 자, 실제로 어떠한 답변이 어느 비율로 많았는지 박보영 기자가 추가 분석해 주시죠. 네, 전체 비율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검증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빈도가 35%, 다음에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도 35%로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 역시 20%가 나왔고요. 지금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대답도 5%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대답이 5%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두 패널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청문회 검증 수준에 대해서 현재보다 높아져야 할지 낮아져야 할지 의견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 수준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높이면 더 높였지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더 정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 대표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도덕성 역시 좀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많은 후보자분들이 지금 현재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검증 수준을 낮추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사청문회 문제라기보다 그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후보자들이 그 검증 수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보자들이 통과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도를 낮춘다면 국민들은 자격이 안 되는 장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청문회 수준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보다 낮춰서는 절대 안 되고 높이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지 된다라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후보자들이 통과를 못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문제지 그 제도를 낮춰서까지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이었고요. 조중식 기자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인사 검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좀 눈여겨봤던 의견들이 당파의 이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그리고 또 너무 서적인 부분들을 파낼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은 상황을 봐서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하는 부분들은 구태여 이렇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인사 검증을 어느 정도 낮춰도 된다라고 보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더 강하게 느끼는 부분은 인사 검증은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모든 것을 수용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뭐 국민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달라. 그리고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관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예전부터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체가 굉장히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디테일하고 심도 높게 얘기들을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항상 나중에 장관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으려면은 어느 정도 인사검증 수위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민들이 또 나중에 이 안 좋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청문회 수준을 높여서 이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장관이 돼야 한다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시민분들의 의견 중에서 특별히 이런 의견이 조금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어떠한 의견이 또 마음에 남으셨는지 각각 한 가지 의견만 말씀해 주신다면 먼저 박보영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의견 중에서 현재 검증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한다라고 대답해 주신 분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검증하는 사람들을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건 어떻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후보자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사 검증을 또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합한 자질의 사람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뭔가 색다른 시각을 또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 이유를 이제 관심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중식 기자는 혹시 뭐 눈에 띄는 기타 의견이 있으실지?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잘 모르겠음, 관심 없음. 네,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았고요. 지금 저희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20, 30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으로서 어느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정부에 대한 의견이나 관심도가 분명히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잘 모르겠음과 관심 없다라는 부분에 의견이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나중에 정부에서 나중에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젊은 층에게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알 권리나 있는 그대로를 좀 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좀 더 청명하고 깨끗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매체 전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 없음,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이 참 가슴에 남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인사청문회를 주제로 시민분들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여론의 강에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보영 기자, 오늘 또 인사청문회를 기준으로 한 여론의 강 어떠셨나요? 인사청문회를 주제로 한 여론의 강에서 시민분들이 사실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우리 사회와 관련이 깊으니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후보자분들도 좀 더 앞으로 발전하셔서 우리의 국민들의 시각에 딱 이렇게 들어맞을 수 있는 좋은 후보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조중식 기자도 소감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지금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오늘 나왔던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뭐 잘 모르겠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외에 좀 정부나 정책,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의견을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의견들도 몇몇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국민이 생각하는 의견을 어느 정도 정부는 존중을 해주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들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미리 언급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혹은 일부 발전적인 조언까지 해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이런 시민분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모인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있는 것 그대로 날 것을 보내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여론의 강.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그 외 기타 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인터뷰 영상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청문회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장관 후보로 있으신 분들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안 좋은 일로 검증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뽑히신다면 이렇게 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에 관련해서 한마디를 던지는 질문인데요. 청문회에 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네, 어떤 과정이지는 않은데 청문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점검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좀 도덕성을 이 사람의 도덕성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잘 파악을 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분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청문회에 관해서 아예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조건들 봤을 때 청문회가 필요하다, 좀 필요하지 않다 라는 정도 의견을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가 좋은 정보. 청문회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 있는데요. 청문회를 잘 모르신다고 하니 그래도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청문회를 잘 모르니까 청문회 생각한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관심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일에 또 관심 갖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문회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여자친구분은 지금 알고 계신 상황이고 남자친구는 모르시는 상황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뭐 희망사항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정부에게 하는 희망사항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여자친구분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청문회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청문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청문회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혹은 그냥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청문회를 한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국민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어떤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뭐 보통 청문회 하면 느끼는 서로 그렇게 계속 공격하고 거기서 서로 까내리는 그런 거 참 좀 보는 입장에서 좀 그렇긴 한데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까내리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보다는 좀 더 서로를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존중하면서 풀어나갈 수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정말 전공법에 입각한 그런
검증당당한.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보면 마녀사냥식으로 뭔가 후보자를 몰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뭐랄까 보면은 막 대부분 후보자를 당황시키거나 깎아내리려고만 하는데 조금 더 뭐랄까 좀 민주적이고 인격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잘한 점이나 했던 정책들은 좀 잘 드러내면서 이제 안 좋았던 점들이나 고쳐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했으면 좋겠어. 네. 청문회 관련해서 본인은 지금 모르시니까 네, 거기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의대로라면은 네. 대표 한 명을 제대로 잡아서 네. 좋은 의견 많이 나오도록 네.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그냥 좀 뭔가 논란 막 일으키지 말고 그냥 좋은 의견 같은 거 좀 잘 내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끝으로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좀 부끄럽긴 한데 저도 막 예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뭐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내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바뀌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나쁜 일만 계속 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이렇게 해결해서 그냥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들 말고 하고 싶은 말씀,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집에 가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네네. 그 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 중 외에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인터뷰 하고 있는데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끄럽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반성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없어요. 없어요?